자,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오늘 영상 두 개를 줄 거예요. 대신 편집자의 상황에 따라 이게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언제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나는 전문가를 해야 되고 주식시장이 폭락이 나와도 여러분들한테 내가 해줄 얘기는 있으니까 한번 잘 참고하기 바란다, 요 얘기하고 3분기 폭락장에 관해서 썰식으로 실력 발휘를 좀 하면서 한 영상 줄 거고 4분기 준비에 관해서 영상을 줄 겁니다. 잘 참고하되 먼저 얘기하고 갈게요. 나비효과 도미노 현상. 내가 여러분들한테 내 영상 조회수 가지고 참 얘기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그죠? 이 엄청난 내용의 어떤 영상의 조회수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 개탄스럽다라는 얘기 내가 했었죠. 주식시장이 본격적으로 폭락을 하기 전에 이 유튜브 영상을 클릭을 하면, 이 영상을 이렇게 클릭을 하면 옆에 이렇게 주식 영상들이 같이 딸려옵니다. 자, 여러분, 예. 조회수가 유독 많아가지고 내가 봤어요. 진짜 별 내용도 없고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대신 요점은 이 광고 이거 엄청나게 이거 효과 이거 다시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업종 대표주, 대형주, 우량주, 좋은 주식 매수하라라는 영상이었습니다. 근데 이종복의 영상은 엄청난 공부 자료, 엄청난 내용. 내가 이토마토에서 전문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회원 가입을 해서 돈을 벌으라고 하는 그 얘기를 제외하면은, 이거 화성으로 가는 우주선을 만들 때 어떤 수식을 우리가 정할 때 오차 범위 안에도 안 들어갈 정도의 정확한 내용으로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줬습니다. 인정? 근데 지금 어때요, 여러분? 장이 이렇게 돼도 내 월급은 안 늘어난다고 그랬죠? 왜? 종목이 아작나고 시장이 아작나기 때문에 파생회원으로 오지 않는 한 내 영상은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영상은 아닙니다.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요새도 돈 벌어요. 내가 그거는 두 번째 영상에서 얘기할게요. 보세요, 여러분. 내 영상을 본 사람들이 쓰잘데기 없는 영상 보는 사람들한테 이거 보라고 하면서 한 사람당 10명만 옆으로다가 이 얘기를 해도 조회수는 만 단위로 넘어가는 게요. 그치? 내가 왜 이 얘기하는 줄 알지? 당신네들도 똑같아. 아시겠어요? 그 얘기하고 갑시다. 자, 3분기가 폭락하는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내가 얘기 안 해도 알죠, 여러분? 자, 지금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테이퍼링, 금리 인상 등 이게 펀더멘탈에 관련된 얘기인데, 그 밑에 그로 인해서 해외 증시가 약세이거나 해외 증시가 폭락해서 지금 주식 시장이 급락한다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없어요. 되게 중요한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향후 미래가 불투명하죠. 여러분, 그죠? 우리나라는 내년에 대통령 선거도 있습니다. 근데 과거 같았으면 대통령 선거가 있거나 이러면은 비전을 얘기하고 막 이런 걸 얘기하는데, 지금 비전은 어떤 게 주로 나옵니까, 여러분? 부동산 가격이나 뭐 집 얘기나 이런 거밖에 없죠. 뭐 중간 생략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취약한 수급 구조. 2020년 장이 비정상적이었던 장이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 원흉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대형주의 무차별 폭등의 후유증이라고 하는데, 취약한 수급 구조와 대형주 무차별 폭등의 후유증이 같은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도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주식 안 하는 사람들 이해 안 간다고 연초에 1월 달에 SBS에 인터뷰했던 그 떡집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있죠.
왜 직장 생활하면서 주식 안 하는 사람들 상대적으로 박탈감 갖고 상대적으로 소외감 받았던 타이밍이 있었잖아. 근데 지금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때 그 당시에 주식을 안 한 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다행이다. 아니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 사람들이 승자예요, 여러분. 다만 작년 연말에서 올 2월 달까지는 그 무차별적인 그 상승을 했던 그 대형주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좋았지. 문제는 그 사람들이 안 팔았으면 도찐 개찐이란 얘기야. 내가 왜 이 얘기 해주는지 알아요, 여러분? 주식시장은 급등이 있으면 급락이 있고, 아시겠어요, 여러분? 상승을 하면 하락을 하는 겁니다. 반대로 하락을 하면 상승을 하고 폭락이 나오면 급반등이 나오는 게 이 바닥이에요. 그럼 결국은 그 얘기의 공통 분모는, 말하는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는 타이밍을 여러분들한테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이 바닥은 타이밍이 생명이요. 근데 타이밍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차트를 갖고 잡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차트 정도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지금 이 주식시장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타이밍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비중을 어떤 식으로 분배할 거냐, 이게 또 중요한 거예요. 바로 포트폴리오의 비중 조절을 좀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여러분들이. 아시겠습니까? 자, 보세요. 이 세상 어떤 유튜브 영상에도 나와 같은 얘기를 주로 하는 영상은 별로 없지. 지금도 삼성전자 바닥이 어디다, 현대차 저점이 어디다, 셀트리온은 뭐 더 하락한다, 아니면 이제 올라갈 때 됐다서부터 이따구의 영상은 되게 많아도 이종복이와 같은 영상은 없다니까. 그래서 내가 독보적인 사람이라는데 안타깝게도 이게 여러분들한테는 안 먹히는 겁니다. 근데 언젠가 먹히겠지? 그게 빨리 먹혔어야 되는 거야. 자, 지금부터 몇 가지 얘기 좀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이종복은 여러분들한테 결정적인 순간에 얘기는 다 해줍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9월 20 며칠쯤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을 해가지고서 지금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거시기한 시장임을 알고 시장 참여하라고 내가 분명히 알려줬지. 여기 봐봐. 그죠? 저 때만 해도 종합이 이렇게 나락으로 가는 시장이 아니었죠, 여러분. 412에서 415 수준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종합이 380입니다. 순식간에 30p 가까이가 급락한 거죠. 퍼센테이지로 얘기하면 대략 8에서 10%, 종합이 대략 8에서 10% 하락을 하면 일반적인 주식은 30%, 25%에서 30% 하락을 하면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이해 못하지. 또 돈 깨먹고 있는 주린이들은 이 얘기도 이해 못한다, 여러분. 그래서 당신네들이 위험하다고 내가 맨날 이종복 영상 보고 공부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패스 시킵시다. 자, 여기서 그런 얘기 해줬죠. 자, 그 다음에 8월 달에 종합이 폭락하기 전에, 여러분 보세요. 8월 달에 종합이 폭락하기 전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장기 투자하면 안 된다는 얘기 해줬죠. 8월 11일 영상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이죠, 여러분? 8월 11일 날 보면 지금은 장기 투자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 해줬죠. 그 다음은 지금은 최근의 종목들을 보면 내가 예전에는 저 8월 달에는 주식시장이 저렇게 폭락할 걸 미리 얘기를 했지만 내 추천주가 움직임이 좋아가지고 사람들한테 그 종목 갖고 거품을 물었는데 엉뚱한 데 들어가서 돈 깨먹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요 타이밍은 그렇게 거품을 안 문다는 얘기도 여러분들한테 해줬을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수준의 사람에 맞게 그냥 시장을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 뭐 회원가입하면 떼돈 버네 어쩌네 막 하면서 막 이런 얘기를 안 했지. 최근 한 달 정도 보면 강좌 들으라는 얘기만 했지 여러분들한테 회원가입하면 떼돈 번다라는 얘기 안 했을 겁니다. 강좌를 듣고 할인을 받고 회원가입을 해놔라. 아마 이런 영상만 줬을 거야. 결정적인 순간에 진짜 중요한 건 얘기를 다 했다는 얘기죠. 그 사람이 하는 말에
주목을 하라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그런 얘기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를 종합해보면 이종복은 2021년도에는 대형주 업종 대표주를 하지 말아라고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종합이 저렇게 급락이 나오고 대형주나 업종 대표주가 많이 밀렸을 때도 매수 타이밍을 늦추라는 영상을 줬을 겁니다. 맞죠 여러분?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내 주위 사람들은 항상 지나고 나야 알아요. 내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구찌가 굵은 사람이나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지금 주식을 안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대형주 업종 대표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다 현금만 갖고 있어. 근데 나는 여러분들한테 유튜브 영상을 뜨면서 회원가입해서 뭐 돈 벌어라 라는 얘기를 했죠. 그게 매치가 안 되는 이유도 내가 알려줬죠. 내가 여러분들한테 회원가입하라고 하는 것은 공부를 시켜주고 배워가면서 중소형주라든가 섹터별 주식을 갖고 돈을 벌으라는 얘기였던 거고, 정상적으로 큰 돈을 벌겠다고 주식시장에서 좋은 주식, 장기 투자할 만한 주식 이런 거에 베팅이 아니라는 것도 내가 여러분들한테 알려줬을 겁니다. 맞죠? 지나고 나니까 다 맞지. 봐봐. 다 패스 시킵시다. 제목을 보면 여기 나오잖아요 여러분. 9월 원래는 이 제목을 써야 되는 거야. 9월 만기일 이후 중대시장 옵니다라는 얘기만 여러분들이 잘만 봤어도 지금 시장은 껌 씹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중간중간에 내가 얘기했던 종목들이 섹터에서 전기차라든가 매집주라든가 IT 쪽이라든가 이쪽은 대박인데 그 뭐죠 여러분? 자율주행이나 제약주 쪽은 좀 안 간 건 있을 거예요. 다만 내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그들을 6, 7종목으로 포트폴리오 개념화해서 한번 따져봐라. 돈을 벌었나 깨먹었나. 이런 폭락장에서도 돈을 법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포트폴리오 개념이 떨어지거나 주식의 비중 조절의 개념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따보로 올라간 주식 5% 먹고 팔고 20% 밀린 주식에 25%의 비중을 들어가면 그 사람은 계좌가 안 늘어나죠. 그게 포트폴리오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거야. 여기 보입니까? 엄청난 얘기와 엄청난 내용들의 어떤 것은 다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4분기로 넘겨야 되겠다. 자 일단 3분기가 어느 정도 좀 됐죠 여러분? 대신 요번에는 좀 굵은 걸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 우선 해외 시장으로 갑시다. 아니다. 그 기술적인 얘기하기 전에 또 얘기할게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하나 내가 여러분들한테 희망을 주고 갈게요. 나는 20년 동안 이런 장을 수도 없이 경험한 사람이다. 이런 장은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되고 이런 장에서는 어떤 것이 나에게 돈을 주고 이런 장에서는 어떤 것이 위험한 것인가를 남들한테 알려주는 게 내 주특기다. 그거에 대한 적중률은 화성 발사하는 로켓의 수식 오차보다도 오차가 없다. 이 얘기 한 거예요 여러분. 자 지난번에 얘기한 건데 또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해외 선물하고 어제 내가 자꾸 해외 선물을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나는 야간 회원 방송을 하면서 해외 선물 방송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야간에 유튜브에서 해외 선물하는 애들을 알죠. 내가 그 누구누구가 해외 선물하는지를 안단 말이야. 요새 돈 번 사람이 아무도 없어. 더군다나 어제는 전멸이야 전멸. 아시겠어요? 추세를 왜곡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추세를 왜곡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추세를 왜곡하면서 매매를 하기 때문에 그런 낭패를 보는 겁니다. 근데 이 종목은 뭐라 그랬어요? 나는 매수를 못 주는 전문가라고 내가 맨날 얘기했지. 그러면 이 정도의 어떤 강력함으로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어필을 했으면 지금 야간 회원이 바글바글 해야 되는데 없단 말이야. 아시겠어요? 왜 내가 이 얘기하는지 알겠죠? 그런 방송을 보면서 돈을 다 날렸고 실력도 없는 상태에서 그런 걸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생 쪽난 것 때문에 내가 더 열받는 거야. 내 방송을 봤으면 돈이라도 벌어주지. 그죠? 이 종목은 무조건 매도입니다. 저항에 오면 무조건 매도. 아시겠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어제도 나스닥을 보면 나스닥이 어제 급등했었지 않습니까? 어제와 그제 사이에 이 종목은 이렇게 먼저 올라갈 것도 예측해 줍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이렇게 올라갈 거니까 이렇게 올라갈 때는 조심하라는 얘기까지 해준다고. 안 먹습니다. 근데 걔네들을 보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 먹겠다고 몰빵했다가 급락할 때 깡통 차는 거죠. 그 다음에 지나고 나면 다 보입니다, 여러분. 어제 패턴이 상승 쐐기형이죠. 그죠? 어제 나스닥 패턴을 보시면 어제 나스닥이 또 상승 쐐기형 패턴이었습니다. 상승 쐐기형이면 세 번째 고점이 나온 다음에 이 추세의 네크라인이 깨질 때부터 매도 치는 거라고 얘기해 줬죠. 근데 여러분들은 같이 매도를 치더라도 이렇게 전고점에서 부딪히는 이런 지점에서 매도를 자꾸 보는 거야. 이렇게 고점에서 부딪힌 이런 지점에서 매도를 보는 거야. 이렇게 N자형으로 목표치까지 올라간 이런 지점에서 매도를 보는 거야. 그래서 매도를 쳐서 막 정신없이 왔다 갔다 거릴 때 이익 실현을 했으면 다행인데 이익 실현을 하지 않고 또 치고 올라가니까 또 손절매하고 손절매하다가 이야 이거 바닥 나온 거 아니야? 이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매수로 쫓아 들어가서 저 세상 가고 나락으로 가죠. 이게 뇌동매매라고 하는 거야. 양봉에서 매수하고 음봉에서 매도하고 뭐 무슨 기준과 원칙도 없이 이 종목이처럼 추세를 딱 그려놓고 패턴을 딱 이해를 하고 변곡점을 딱 확인하고 지금 움직이는 추세의 방향을 본 다음에 아 이것은 하락이야. 그럼 하락은 뭡니까? 저항에서 매도. 반등시 매도죠. 그죠? 그것도 모르면 내 영상 값어치 없어요, 여러분. 내가 이번에 준 그냥 대본으로 얘기해 줄게요. 주추세매매에서 나오는 기법인데 자 보세요, 여러분. 추세매매 기법에서 주추세매매의 핵심은 뭐예요, 여러분? 주추세매매의 핵심은 상승 추세가 조정시 매수고 하락 추세는 반등시 매도라 말이야. 근데 일반인들은 하락 추세에서 반등하는 것을 매수로 먹으려고 하니까 나락으로 가는 거라고. 이런 것만 알고 있어도 저런 장에서 당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결국은 공부가 부족한 거야, 이 사람들아. 아시겠어요? 어쨌든 나스닥 핵폭탄 맞았고 여러분 이 얘기는 뭐 여러분들한테 많이 얘기했으니까 요거 내가 더 보라고 영상을 안 넣었는데 지금 빠진 거 보면 여기하고 비슷하고 여기하고 진짜 비슷하죠.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 반등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거 먹겠다고 매수를 해가지고서 14,000원으로 밀릴 때 깡통을 차는 거야, 여러분. 자, 두 번째. 근데 너무 많이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거 내가 얘기해주는 이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마무리니까 이런 얘기 해주는 거야. 이게 키움증권에서 제공하는 수급표인데 이걸 다 믿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다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최근에 키움증권을 이용하는 해외 선물하는 사람들 보면 나스닥은 84%가 매수예요, 여러분. 어제는 90%가 넘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미결제 약정이 보면 22만 9,375개 약입니다. 지수가 폭등하겠냐? 자, 그 다음에 국제유가를 한번 보시면은 미결제 약정이 41만 2,157입니다. 매도가 82%로 압도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날아가는 거야. 매수가 압도적인 쪽은 이렇게 나락으로 가고 있고요, 여러분. 나락으로 가고 있고 매도가 압도적인 쪽은 이렇게 하늘 높은지 모르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들은 다 추세를 지금 외면하고 있죠. 이 종목은 저런 걸 짚어준다는 거지. 아시겠습니까? 결국은 국제유가가 밀려야 되고 결국은 나스닥이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치만 아까 얘기했잖아요. 타이밍. 이 땀나는 거 봐봐. 이 땀나는 거. 이 일반인들아. 내가 왜 이 얘기하는지 알겠어요? 어차피 주식이라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어차피 주식은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올라갑니다. 근데 파생은 아니라 말이야. 그러니까 주간에는 바글바글한데 사람들이 야간에는 파리가 날려요. 내가 새벽 1시 반까지 야간 방송을 한단 말이야. 네, 그냥 해외 선물은 요 정도로만 얘기할게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몇 가지 또 있습니다. 공포지수. 이거 다 알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내가 얘기해주는 땀난다. 이 영상을 지난 6, 7월 달이라도 6, 7, 8월 달이라도 삼성전자서부터 대형주 사야 된다고 하고 무슨 주식 살까 하면서 왜 이런 우량주 사야 된다 하면서 왜 종목 매수 추천하고 했던 그 영상에 있는 사람들한테 내 영상을 보여주라고. 보세요. 공포지수가 추세를 돌리고 공포지수가 추세를 벗긴 게 이 지점부터 추세를 완전히 벗겼죠, 여러분. 원래 처음에 이게 원래 결과론으로 하면 안 됩니다. 원래 공포지수를 보면 8월 달에 이미 신호를 준 거예요, 여러분. 여기 신호 줬잖아. 근데 아직은 저항이야. 근데 보세요. 나스닥이 신고가를 가고 있는데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나스닥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신고가를 가고 있는데 공포지수가 저점을 깨기는커녕 하락 추세를 벗기고 간다. 이게 뭘 뜻해? 결국에 가서는 조만간에 나스닥이 급락할 것이다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이 정보를 알려준 사람이잖아, 내가. 유튜브에, 그지? 그죠? 어설프게 공포지수 차트를 갖고 설명하는 애들은 요새 보니까 몇 명 있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 공포지수가 그렇게 움직임으로 인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라는 얘기를 해주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게 나하고 걔네들하고 차이점이야. 나는 설명해주면서 다 알려주거든. 자, 그러면 지금도 봐봐. 더 이상 너무 많이 하면은 다른 얘기를 못하니까 여러분. 확인됐죠, 여러분? 이미 나스닥이 신고가를 뚫고 가는데 공포지수가 저점을 깨지 않았던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미국 시장이 조만간에 하락할 걸 알았어야 되는데 그거 내 분명히 유튜브에 알려줬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보세요. 지금은 미국 시장이 전저점을 깨고 나스닥이 전저점을 깨고 아주 그냥 나락으로 가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공포지수가 고점 돌파를 못하고 있어 지금. 나스닥이 나락으로 가는데 물론 공포지수는 S&P 500을 갖고 따지는 게 맞는데 이런 것까지 다 얘기하면 시간 없는데 S&P도 어쨌든 나락으로 가고 있잖아, 여러분, 그죠? 근데 어떻게 된 게 공포지수가 9월 달에 여기 장대 음봉 맞았던 이 지점의 고점을 넘어가지를 못하고 있다. 이걸 어떻게 판단할 거냐? 내가 사람들한테 나스닥을 매수 타이밍을 내가 어느 시점에서 잡아주고 싶은데 아까처럼 매수로 물려있는 사람들이 20만 계약이 넘다 보니까 후달리는 거야. 나는 매수보다는 매도에 특화된 전문가잖아, 그지? 이거 진짜 이 시간까지 내 영상 본 사람들은 엄청난 팁을 하나 얻은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땀을 질질 흘리는지도 이제 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몰라도 여러분들한테는 안 먹히고 내가 지금 지수가 여기가 바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도 얘기 안 합니다. 왠지 아시죠, 여러분? 이거 맞춰야 본전이고 못 맞추면 땡땡땡땡이야. 지금 지수가 438에서 380까지 폭락한 걸 맞춰준 사람이 여기서 괜히 그 얘기 잘못했다가 그죠? 뒷골 잡을 수는 없잖아, 그죠? 그게 여러분들의 태도와 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의 충성도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내가 자신이 없는 게 아니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라는 거죠. 내가 혼자 하지 말고 눈치로 하지 말고 야매로 하지 말라 그랬죠. 그렇죠. 하나를 알더라도 정확하고 명확하게 알으라고 그랬죠. 그랬으면 이 장은 여러분들의 놀이터가 됐을 겁니다. 자, 어쨌든 공포지수, 그 다음에 환율. 이종보기만큼 이거는 환율이 좀 저기 하네요, 여러분. 이종보기만큼 상품 차트로 갑시다. 달러와 환율에 관해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진짜 얘기 많이 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 나스닥이 나락으로 가고 있고 S&P가 나락으로 가고 있는데 어쨌든 좌우당간 달러가 폭등하지 않고 어느 시점에서 지금 멈춰 있죠. 이게 하객진이기 때문에 위험한 건 사실이야, 여러분.
학이 날개를 폈죠, 여러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게 이제 학이 날개를 편 형상이거든. 그러니까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제 계속 이렇게 가려고는 하겠지. 그치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타이밍을 어느 시점에서 끊고 어느 시점에서 맺는지에 대한 이런 개념이 있어야 돼요. 이런 개념이 있으면 논하는 거지. 어쨌든 간에 지금 나스닥이 폭락이 나오고 S&P가 나락으로 가기 직전에 몰렸는데 오히려 달러는 약간 주춤하고 있다. 이런 정보 하나 준 겁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는 대형주죠, 여러분. 그죠? 나머지는 대형주예요. 이거 땀 엄청나게 나는데 이거 지금 땀이 나갖고 가발 쓴 것처럼 보이는 거 아니야 또? 나는 가발 아닙니다. 가발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대형주는 뭐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국내장 지수도 슬쩍 얘기해주고 가야 되는데 그거는 두 번째 영상에서 얘기합시다. 이건 시간이 너무 오래된 것 같아. 뭐 잘난 척을 되게 많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잘난 척을 한 게 아니고 내가 유튜브에 준 영상들의 결과를 얘기한 거고요. 나는 장이 이렇게 빠졌을 때 봐라. 장 빠졌죠가 아니고 이미 여러분들한테 다 보여줬어요. 내가 야간회원 홍보할 때 여러분들한테 보여줬죠, 이것도. 나는 사실 지수를 9월 2일 기준에 400까지는 내가 장담을 했지만 그거 이상은 내가 장담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시겠어요? 이 9월 2일날 방송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9월 2일날 보이죠? 그리고 9월 2일날 나는 나스닥이 14,750까지 올 걸 거의 확신했고 내 야간 회원들한테 이거 한번 먹어보자고 내가 화이팅을 외쳐준 사람이거든. 여기 확인됐죠? 그 다음에 이번에 야간 강연방송 9월 12일날 한 야간 강연방송 보면 9월 12일이거든요, 여러분. 보이죠? 다른 거 보지 맙시다. 본 지수 때 382 보입니까? 내가 9월 12일 날 대표님이 본 지수 때에 가장 적게 빠질 때가 382 수준에 가장 많이 빠지면 372 수준까지 밀리는 이게 완성됐다고 야간 강연 방송에서 알려줬어. 이건 여러분들한테는 결과론이겠지만 내가 여러분들한테 강좌 홍보하고 야간 방송 같은 거 홍보할 때 한 번씩 보여주죠. 그죠? 설명을 안 해서 그렇지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반등 줄 때는 415인데 이종복 특징 여기서 나와야 돼요, 여러분. 나는 지수가 상승할 것 같을 때는 저항을 먼저 얘기하고 지수가 하락할 것 같을 때는 지지를 먼저 얘기한다고 그랬죠. 자, 지금 저항이 먼저 나왔습니까? 지지가 먼저 나왔습니까? 이건 보나 마나지. 나가 이종복입니다. 아시겠어요? 보이죠? 9월 10일쯤이 되니까 382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9월 2일 기준에는 400이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9월 2일 날 내가 지수가 400 정도로 봤던 것만 보고 뭐 선물 매도 쳤다가 거기서 이익 실현했으면 추가적으로 17p 이상 밀린 걸 못 먹게 됐죠. 그게 돈으로 한 사람은 얼마야? 그래서 혼자 하지 말고 어떡하라? 계속 나하고 붙어가지고 나의 생각, 나의 주장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시장 대응을 하라가 요점이었던 겁니다. 장 빠지는 거 두려운 사람들이요. 내 눈을 바라봐. 내가 지금 공포감이 있습니까?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급락을 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반등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반등은 단기 대응이라는 얘기고 반등은 올라오면 매도니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물려있는 주식이 올라오면 매도를 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겁니다. 근데 반대로 여러분들이 현금이 있었고 여러분들이 실력이 있다면 지금이야말로 파이팅이 넘쳐야 되는 시장 맞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은 내가 아무리 파이팅을 갖고 얘기를 해줘도 안 먹힐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난 1월 달부터 중간중간에 했던 얘기들, 내가 4월 달에도 그랬고 3월 달에도 그랬죠, 4월 달에도 그랬죠, 5월 달에도 그랬죠, 6월 달에도 그랬죠, 7월 달에도 그랬죠. 계속 방송할 때 핵심이 뭐였어? 대형주 하는 사람들, 정상적으로 주식하는 사람들 반등시 매도입니다. 여기는 내가 내 주식이 움직임이 좋아서 그렇지 지금은 지수 폭락할 일이 없어, 내 주식이 좋기 때문에 막 하면서 그런 얘기 할 때도 정상적인 사람들은 뭐라고 해줬어요 여러분? 관망을 하거나 현금 들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 중간중간에 한 달에 한 번씩은 다 얘기해 줬을 거야. 맞지? 근데 나는 전문가란 말이야. 여러분들한테 지금 시장에서 파생으로 어떻게 하면 돈 벌고 주식으로 어떻게 하면 돈 벌고를 얘기하면서 회사가 회비를 받는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짧고 굵게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나머지는 내 실력 발휘하는 게 내 직업이란 말이야. 이런 영상의 조회수가 100만 건이 나왔어야 되는 거죠. 근데 2000건이잖아. 2000건. 2000건. 아시겠습니까? 일단 첫 번째 영상은 요 정도로, 자, 3분기 마무리하며 뭐 좋은 얘기 많이 해준 겁니다. 결국 내가 맞았다는 얘기잖아.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리고 한 달에 2번씩 이런 지수 분석은 슈퍼컴퓨터입니다. 슈퍼컴퓨터. 내가 여러분들한테 8월 말에도 이 주봉상 대세가 여기가 끝나는 거냐 새로운 파동이냐 이런 거 아는 거 중요하다고 야간 방송 들어오라고 아주 그냥 난리 부르스를 쳤었죠. 나는 여기서도 장 전망은 어디였겠어요 여러분? 하방이지. 반등 주고 다시 밀리는 쪽. 왜? 나는 장이 전고점을 넘어간다라고 본 적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대형주는 추천할 일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시간 너무 오래 갔다 안 되겠다. 자, 3분기 마무리는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가격이 가파르기 때문에 반등 시도가 나오는 주식이 제한적으로 나올 거란 말이야.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좀 봐가면서 대응을 해라라는 얘기로 가고, 이제 4분기 준비해서 내가 조금 더 디테일한 기술적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믿을 사람을 믿으셔야지. 자, 영상 일단 하나 마칩시다.